안녕하세요. 주식초보가 마음대로 연구하는 준박의 주식연구소입니다. 어떻게 주말들 잘 쉬고 계신가요?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월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간 증시 주요 일정에 대해서 먼저 이번 주말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국제 방산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개최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내 기업으로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화, 현대루텐 등 국내 18개 방산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언급되지 않은 종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S&T 모티브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런 거는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국제 방산 전시회가 20년도에도 열리려고 했지만은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연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개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방산 업체들이 요번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걸 준비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혔던 수출길 열린다 이런 식의 내용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 국내 방산 업체들의 긍정적인 뭔가 새로운 계약 수주를 얻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방산 업체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호예수 해제 종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풀린 거죠. 네, TNL, PSK 홀딩스, 소리바다, 사이맥스, MBT 이렇게 총 5종목이 이번 주말에 보호예수에서 풀리게 됩니다. 보호예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묶여 있었던 분량이 풀려진다라는 겁니다. 즉 시장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자유롭게 시장에 나와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PSK 홀딩스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총 발행 주식 수에서 74%에 해당하는 1599만 주가 나옵니다. 요거 내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BT도 117만 주로서 무려 14%에 해당하고요.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소리바다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소리바다도 무려 1200만 주가 나오고 총 발행 주식 수 중에 12%에 해당합니다. 지금 주가가 이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며칠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들로만 뭐 경영권 분쟁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악재들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소리바다 주주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2일 월요일입니다. 식약처 화이자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22일 개최하고 자문 결과를 23일날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아직 2단계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백신에 대한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3월쯤에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삼성전자 갤럭시 F6이 인도 출시 예정입니다. 이런 제품 사양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크게 뭐 변동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장조사업계 IDC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네, 1위는 지금 2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샤오미입니다. 네, 화이자에서도 폴더블폰 메이트 X2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뭐 화이자에서도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화이자도 안 좋은 상황이긴 하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폴더블 폰이 나오는데 과연 뭐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웨이에서도 폴더블 폰이 나온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 소식입니다. 현대해상은 4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을 하고요. 카페24는 추가 상장 이제 무상증자죠. 보통주 940만 주가 무상증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24를 권리락 이전에 보유하고 계셨던 주주분들은 주당 한 주씩 만약에 내가 10주를 갖고 있었으면 플러스 10주가 되는 겁니다. 공짜로요. 기업에서 주식을 사서 주주들에게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스테오닉 주식 246만 주 발행 주식 수의 16%에 해당하는 물량이 보호예수에서 해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월 23일 화요일 주요 일정입니다. 보험업계에 ESG 경영 공동선포식 예정이 있습니다. 금융권 가운데 처음으로 이 ESG 경영 공동선포식을 갖고 ESG 경영문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테마는 당연히 보험 관련 종목들이겠죠. ESG 경영은 여러분들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서 평가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온라인 행사로 진행이 되고요.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5를 세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첫 번째 모델로 다음 달 유럽 시장에 먼저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조금 받으면 3천만원에서 후반 4천만원대 전망이라고 되어 있고 3월은 유럽, 4월은 한국에서 판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까지는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것들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의 구조를 본따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흉내내는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 GMP라는 플랫폼이 말 그대로 전기차를 관련된 뼈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내연기관 차와의 구조는 달리 아예 전기차에 특화된 뼈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생산하는 데 있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빠른 속도로 새로운 제품이나 모델을 출시할 수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닉 5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장점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혁신적인 내용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무래도 테슬라의 Y랑 굉장히 좀 비교가 많이 되겠죠. 그랬을 때 과연 성능 면에서 혹은 디자인 아니면 이제 가격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어떤 회사가 더 잡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나라 브랜드가 좀 더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5가 굉장히 좀 성과를 더 좋게 낸다고 한다면 기아차까지도 맞물려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아차에서도 활용을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의 협업 관계를 떠나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다시 한 번 더 자체적으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별로 좋진 않지만 이것도 빨리 진행되어야겠죠. 네, 손실 미확정 라인펀드 관련 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라인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해 이미 KB증권을 통해서 배상 비율이 나온 만큼 은행들의 배상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요. 관련 정보 당연히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MWCI 상하이가 개최됩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MWC에 대한 내용은 여기 좌측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실 수도 있고 검색해 보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참가한다고 나와 있고요. MWC 상하이에서는 2021 아시아 최고 스마트폰 상이라는 그러한 내용도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후보로는 애플의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LG의 윙, 그리고 원 플러스 8 프로, 네, 삼성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삼성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샤오미 미 10 울트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폰 상을 수상한다고 해서 그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어떻게 보면 좀 명예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개최가 되고요. 네, 금융 부분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 운영 예정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올라온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은행 계좌라든지 카드 결제 정보라든지 혹은 뭔가 내가 보험료를 납부한다든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려면 어떻습니까? 각각의 모바일 앱이라든지 PC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하나씩 확인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 마이데이터라는 게 도입이 되면은 말 그대로 하나의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예전부터 생각은 했었어요. 이거를 일일이 각 금융사들마다 확인하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씩 다 비밀번호도 틀리고 뭔가 또 로그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틀리다 보니까 헷갈리고 뭔가 또 갱신하는 주기도 이런 것도 다 틀렸는데 일일이 확인하기도 좀 귀찮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데이터가 20조 시장 선점 경쟁 가속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본허가, 즉 기존에는 허가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는 허가를 받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업들만이 이 마이데이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여기 보시면은 쭉 은행은 5개사, 카드는 6개사, 그리고 핀테크 14개사,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래에셋대우, 농업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등이 있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알아보다가 여전사라고 돼 있어서 이 여전사 뭔가 6개 여전사라고 돼 있으니까 좀 헷갈렸는데, 여전사가 여신 전문 금융회사를 뜻합니다. 여신은 여러분 대출을 뜻하는 거예요.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넥슨 V4 토큰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넥슨 코리아는 자회사 넷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V4의 올해 첫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V4 토큰을 23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넷게임즈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난주에는 일주일 내내 조정을 받았죠. 과연 이걸로 인해서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반등할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이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신고가를 이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해서 넷게임즈가 바로 반등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업데이트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 신규 유저들이 많이 유입된다든지 혹은 구글 인스토어 마켓에 상위 매출 종목으로 올라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 약간의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넷게임즈가 지난주 내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에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종목 소식입니다. 빅히트가 4분기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PTC 주식 575만 주, 무려 발행 주식수의 24%에 해당합니다. 이게 보호예수 해제되니까 참고하시고요. AJ 네트워크스는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회사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으로 23일부터 4월 5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이런 내용 모르고서 22일날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든지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략 한 40일 정도 묶여 있는 겁니다. 네, 24일 수요일 일정입니다. 해외 입국자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예정입니다. 이걸 왜 이제 하죠? 그죠? 이거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진작에 좀 늦었어도 작년 말이나 올해 초부터는 좀 했으면 좋았는데 왜 이제 와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그거를 애초에 막지 않고 해외에서 먼저 발견됐을 때 진작 이걸 좀 도입을 하지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첫 공급 예정입니다. 네, 75만 명분이고요. 이제 24일부터 수일간 순차적으로 각각 이제 접종 대상 지역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 개최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국회 운영 개선 소위원회 심사 때 이달 중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특히 대주산업,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소식입니다. C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빅데이터 처리 기반 기술과 AI 솔루션 토대로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C랩, 코스닥으로 상장을 합니다. 확정 공모가 35,000에서 시작을 하고 공모 주식수가 65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신규 상장을 합니다. 반도체 제조 전공정 중 노광공정 장비인 반도체 웨이퍼의 MI 장비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오스 테크놀로지, 최대 주주는 FST입니다. 24일에 상장을 하고요. 확정 공모가는 21,000원이고 190만 주가 나옵니다. 코오롱과 코오롱 글로벌은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셀리버리는 무상증자가 진행이 됩니다.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는데 818만 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4종목 엠젠 플러스, 라이트런, 이노와이즈, IDP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노와이즈는 무려 27%, IDP는 무려 61%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5일 목요일 주요 일정입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초도 물량 국내 도입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발 인천행 화물 전용 여객기로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을 57만 5천 명분이죠. 여기 10,000명 잘못된 거 못합니다. 57만 5천 명분을 수송할 예정입니다. 네, 대한항공이 가지고 오고요. 관련 테마론 콜드체인이 있다라고 하던데 제가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어때요? 백신 콜드체인 필요 없다. 일반 냉동고 2주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혹여라도 이때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만약에 슈팅이 나와준다면 그거는 절대 잡으시면 안됩니다. 윗골이 되고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 실시간 인기 검색어 완전 폐지를 합니다. 16년 만에 완전히 폐지하는 거고요. 정치적 상업적 논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에 따라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네, 종목 소식입니다. 나노 CMS 공모 청약이 진행됩니다. 보안 인쇄용 나노 신소재 개발 및 제조업체 나노 CMS가 25일과 26일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유이레너테크는 신규 상장을 합니다. 전기차 및 ESS용 2차전지 제조를 위한 조립공정의 핵심 설비 제조업체 유이레너테크가 25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오롱인더가 4분기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화 IMC 760만 주, 하나기술 24,000주가 각각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일 금요일입니다. FDA 자문기구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에서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의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존슨앤존슨 백신은 2회차 접종을 요구하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달리 한 번의 접종으로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은 대규모 해외 임상시험에서 66%의 효능을 나타낸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승인된다고 한다면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백신을 찾는 나라들이 많아지겠죠.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는 2번씩 맞아야 돼요. 근데 존슨앤존슨 한 번만 맞아도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달리 냉장 보관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관도 용이하고 주사도 백신도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에 하나라도 승인이 난다면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로 가겠죠. 네, 예정대로라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첫 접종 예정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초도 물량 75만 명분이 지금 공급이 될 거고요. 그게 공급이 되고 나면 26일 금요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론 기사는 지금 어제 나온 겁니다만 자, 이거 제목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 못 참는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 취소법이 통과할 경우에는 의협, 백신 접종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왜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존에는 의사들이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성범죄 혹은 여러 가지 살인이나 중범죄를 저질러도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법을 바꾸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한 강력범죄를 할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서야 상식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 강력범죄를 했을 때 면허 취소?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경험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은 지금 범죄도 저지르면서 의사 면허는 유지하겠다라는 뭐 약간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 백신 접종에도 차질을 줄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때 26일날 백신 접종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아마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행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 따른 뭔가 이런 파업이 뭔가 후속 조치로든 뭔가 좀 더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은 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여의도점 오픈 예정입니다. 서울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백화점이 새로 오픈하는 것은 2016년 신세계 대구점 개장 이후 5년 만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부진한 실적을 거둔 국내 주요 백화점 3사가 새해 신규 점포 출점으로 성장률 회복을 이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건설이 됐고 디자인됐고 구성을 갖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도 궁금해요. 한번 가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을 한번 가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관련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다음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K 뉴딜 지수 정기 변경입니다. 이 K 뉴딜 지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비전을 담고 있는 지수로 2020년 9월 7일 한국거래소에서 처음 발표됐다. K 뉴딜 지수는 미래 성장 주도 산업으로 주목받는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4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수에 편입이 되고 제외가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BBIG, K 뉴딜, 카카오 게임즈가 편입이 되고요. 펄 어비스는 제외가 됩니다. 2차 전지에서는 솔브레인과 LNF가 편입이 되고요. 후성과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제외가 됩니다. 자, 바이오 K 뉴딜에서는 신풍제약과 녹십자가 편입이 되고요. 한미약품과 알테오젠이 제외가 됩니다. 인터넷 K 뉴딜에서는 에이스테크와 알서포트가 편입이 되고요. KG 이니시스와 유비쿼스 홀딩스는 제외가 됩니다. 게임 K 뉴딜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와 넵튠이 편입이 되고요. 네오위즈와 골프존은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K 뉴딜 지수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은요, 지속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매수가 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당연히 이들도 매도는 해요. 중간중간마다 매도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K 뉴딜 지수에 반영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좀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싶어 라고 할 경우에는 이 K 뉴딜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보시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인정한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 보다 안전하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적들까지도 정말 좀 잘 반영된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K 뉴딜 지수 정기 변경이 26일 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종목 소식입니다. 뷰노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 뷰노가 26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 확정 공모가는 21,000원이고요. 180만 주가 나옵니다. 바른전자는 거래 정지가 됩니다. 주식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으로 이날부터 거래가 정지 예정입니다. 2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4주가 조금 안되게 진행이 되네요. 참고하셔서 혹여라도 바른전자 잡몸 매수해서 묶여있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분기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일전기공업 6만 주, 젠백스링크 148만 주가 보유예수 해제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주간 증시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오는 한 주도 굉장히 좀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한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요. 일정들과 예정은 당연히 그들 정부라든지 혹은 관련 기관에서 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고요. 2월 남은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